갑시다. 수영이 왔네? 언제 왔어? 방금 하고 왔어. (125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900번 가볼게.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상수 A, B. 그 그림 보고 답을 끼워 맞추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연립부등식 바로 풀어볼까? 첫 번째 부등식 x는 3a 이상이다가 정답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2x 남겨놓고 b 넘겨주고 양변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이 기록될 것 같아. 이게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이 답을 기록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연립부등식이라는 뭐야? 두 부등식의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것과 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건 여기겠죠.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정답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찾길 바라는 거냐면, 봐봐, 얘를 표현한 답을 여기에 기록했다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는 비어있는 점, 이게 이거 답을 말하는 거 아닐까? 빈 점을 말하는 거니까 경우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까맣게 채워져 있는 점, 얘가 등호를 갖고 있는 이 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던 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랬던 거고,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답은 여기 크거나 같다에 나와 있는 여기가 3이 되길 바라고 있었던 거였겠지. 그래서 A는 1.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는 이게 마이너스 1, B가 2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해주면 얘를 계산한 결과를 수직선으로 표현한 결과가 이런 모양이 될 테고, 이렇게 생긴 모양의 공통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답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A하고 B만 찾으면 끝나는 거라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 민규야? 됐어? 오케이. 자, 2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좋아, 그럼 넘겨볼게. 26페이지 질문. (6페이지) 질문 911번 가볼게.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연속하는 세 짝수? 짝수라면 2로 나눠 떨어진 수를 말하는 거잖아. 얘들아 봐봐, 2부터 시작한다면 연속하는 세 짝수는 2, 4, 6. 만약에 50부터 시작한다면 52, 54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한 수를 기준으로 해서 걔가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 짝수부터 연속한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2씩 더해 나가야지만 연속한 짝수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911번 연속한 세 개의 짝수를 어디를 x로 잡을까? 여기를 잡아도 여기 아무 데나 잡아도 되는데, 선생님 같으면 혼자 풀 때 여기를 잡았을 것 같아.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잡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것 같은 게 왠지 여러분들은 제일 앞쪽에 있는 수부터 잡을 것 같거든. 선생님으로 그렇게 할게요. 제일 작은 짝수를 x라 놓으면 그 다음 짝수가 x 플러스 2, 그 다음 짝수가 x 플러스 4.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연속한 세 개의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일 거고, 그럼 시작해볼게. 그걸 다 더한 결과가, 이거 다 더한 결과는 3x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세 개의 짝수를 다 더했어. 그 더한 결과가
63보다는 크고 72보다는 작다. 이거 원래 두 줄로 바꿔서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부등식 하나랑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부등식을 이용해서 열린 부등식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생긴 부등식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풀 필요 없다고. 한 방에 풀어도 돼. 한다? 3x에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63에서 6을 뺄 거니까 57이라 말해주면 되겠다. 이거 푼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쪽을 푼다고 생각했을 때는 6이 이쪽으로 이항되게 되면 66으로 바뀌겠죠? 70에서 6을 뺄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한 줄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 느껴지지?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양변 3으로만 나누면 끝나잖아. 양변 3으로 나눠. 근데 3은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3으로 나눠주면 19, 3으로 나눠주면 22. 그래서 x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19보다 크고 22보다 작아야 된다고 정답이 될 텐데 문제 있지 않았지? x도 x 플러스 1도 x 플러스 4도 다 짝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19보다 크고 22보다 작은 수 중에 짝수가 20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정답은 이렇게 나왔지만 짝수라면 x에 들어갈 수가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20 맞지? 20밖에 없죠 지금. 질문은 뭐야 이거? 아 가장 큰 수 찾는 거구나. 내가 찾은 수는 얘지. 그럼 첫 번째 짝수가 20, 두 번째 짝수가 22, 세 번째 마지막 짝수가 24가 될 테니까 지금 정답은 24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걸 꼼꼼하게 따져서 끝까지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아니라 4번이었던 거겠죠. 어, 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나? 넘겨도 되겠어? 좋아. 그럼 7페이지로 넘겨보자. 127페이지 질문 13번 913번 913번 가볼게.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눠준대. 그럼 생각하라고 했죠 어제. 누구를 문자로 잡는 게 유리하냐? 개수가 적은 거. 학생 수가 적을지 볼펜 수가 적을지를 생각하면 금방 알아. 당연히 학생 수가 적을 거잖아. 그래서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이 X명을 가지고서 볼펜 수를 찾을 거거든. 문제 읽으면서 찾아겠지. 뭐 볼펜을 나눠주는데 세 자루씩 나눠준대. 학생이 X명인데 한 명당 세 자루씩이면 3X 자루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치? 한 명당 세 자루씩이니까 전체 X명한테 세 자루씩 골고루 나눠주려면 3X 자루. 그런데도 볼펜이 18자루가 남는데 그럼 이게 정확한 볼펜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잡는 게 유리하다. 어제 말했듯이 만약 볼펜 수를 X로 잡잖아? 그럼 볼펜 수를 가지고 학생 수를 표현하다 보면 학생 수가 분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서 계산이 불편해질 수 있다. 계산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불편해.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산을 따라 했으면 좋겠고. 그럼 시작해볼게 계속. 그런데 얘들아 5자루씩 나눠주게 되면 처음에 3자루씩 나눠준다 그랬잖아. 근데 학생들한테 5자루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에서 4자루 미만을 갖는다. 이것도 해볼까? 학생 수 잘 봐봐. 여기 1명, 2명, 3명, 4명 해서 전체 몇 명이라고 했냐면 X명이라고 잡았거든.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X명이야. 그럼 처음에 조건 설명해 볼게. 처음 조건이 뭐였어? 여기다가 3자루씩 뿌려주면 볼펜을 3자루씩 나눠주고도 18자루가 더 남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볼펜의 개수를 3x 플러스 18자루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조건은 뭐였어? 이번엔
5자루씩 뿌려주겠대. 이렇게 뿌려주겠대. 문제 같이 읽었잖아 지금. 뿌려주면 5자루씩 나눠주게 되면 마지막 한 명이 있지. 그 마지막 한 명이 5자루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볼펜이 좀 부족했나 보지? 얘 마지막에는 한 자루부터 얘들아 이것도 꼼꼼히 따져야겠네. 얘는 이상이었어. 한 자루 이상. 그리고 얘는 미만이었어. 이거 체크 잘해야 되겠죠? 한 자루 받는 건 가능해. 2자루 받는 것도 가능하고 3자루 받는 것도 가능한데 4자루는 받을 수 없어. 4자루 미만이라잖아. 4자루는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지. 미만이라는 건 등호가 없는 상황의 조건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씩 세울게. 볼펜 수가 몇 자루였느냐? 3x 플러스 18자루였거든. 근데 이 볼펜을 가지고 학생 한 명당 5자루씩 나눠주면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 대신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줘. 5자루씩 볼펜을 받게 되는 학생 수는 몇 명이지? 얘들아 이 문제에서 5자루씩 온전하게 5자루를 다 받는 학생 수는 몇 명이야? X-1명이지. 전체 X명 중에 한 명 빼고 얘 빼고 나머지는 5자루를 다 받는다며. 그러니까 X명 중에서 한 명 빼면 X-1명. 5자루씩 받는 애들은 X-1명. 5자루씩 받는 애들은 X-1명. 이 볼펜을 가지고 한 명당 5자루씩 전해주게 되면 X-1명은 죄다 5자루씩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머지 마지막 한 명이 최소 한 자루부터 최대 4자루 전까지. 얘들아 요거는 미만이야. 미만이니까 등호가 없어. 얘는 이상이야. 이상이니까 한 자루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호를 넣었어. 이게 볼펜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연립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이거 풀어주면 돼. 그럼 계산하자. 요거 먼저 계산할게. 요거 먼저 암산으로 할 거야. 5x 넘겨주면 2x 따라와. 2x 남았어. 마이너스 5에다가 1 분배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쪽으로 넘기면 22. 2x가 2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엔 여기 풀자. 여기 풀게요. 3x 이쪽으로 넘겨서 얘랑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5에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1 넘겨주면 19. 마이너스 5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9. 2x가 19보다 크다니까 x는 2분의 19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학생수 x는 2분의 19보다는 커야 하고 1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거 계산하면 9.5지? 9.5야. 근데 x는 뭐야? 학생수야. 학생수는 자연수가 돼야 돼. 9.5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면 학생수로 어울릴 수 있는 답은 10 또는 11만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왔지만 x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원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만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명 또는 11명이 정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질문은 뭐였냐? 최대 학생수를 찾는 문제였으니까 11명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이것도 필기 좀 해주고, 이거랑 지난번에 풀었던 915번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필기 보면서 고민해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했지? 꼭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이것도 지금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볼펜수를 찾아. 볼펜수를 찾으라고. 근데 그 볼펜을 가지고 마지막 설명을 보니까
5자루씩 x-1은 다 받아 기본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나눠줄 때 5 곱하기 x-1까지 다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얘한테 나눠줄 수 있는 볼펜의 개수가 1개부터 4개 전까지라는 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볼펜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볼펜 가지고 어떤 범위부터 어떤 범위까지 뿌려줄 수,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부등식을 만들어 주고 나서 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부터는 연립부등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할까? 또 질문? 14번도 그럼 또 가보자. 갑니다. 찹쌀떡 같은 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 찹쌀떡 500개를 상자에 넣어 포장하려고 하는데 500개가 있대. 일단 한 상자에 45개씩 넣으면 찹쌀떡이 20개 이상 남고 한 상자에 60개씩 넣으면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찹쌀떡이 100개 이상 모자란다고 한다. 자, 갑니다. 지금은 찹쌀떡 개수 정해져 있는 거지. 500개로 정해져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네. 떡을 담을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둡시다. 상자가 X개 있는 거야.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줄부터 가볼게. 한 상자에 몇 개씩 넣으면? 45개씩 넣었대. 45개씩 넣었대. 45개씩 넣었대. 그럼 상자가 X개니까 전체 이 상자에 들어가는 떡의 개수 몇 개지? 45X개가 들어가겠죠. 한 상자에 45개씩, 상자 개수는 X개, 45X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떡이 몇 개 이상 남는데? 20개 이상 남는데 얘가 이렇게 해주고도 떡의 개수가 500개인데 이것보다도 몇 개가 더 남는다고? 20개 이상이 더 남을 거래. 20개 이상이 더 남을 거래. 요거 부등식으로 한번 만들어봐. 얘랑 얘 이용해서 부등식 한번 만들어 볼래 얘들아?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시간 줄게.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부등식 한번 만들어봐. 떡은 500개야. 500개. 이 문장을 보고 한번 부등식을 만들어. 더 이상이 남을 거라면, 더 많이 남을 거니까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그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찾아보라고. 생각해봐. 20개가 남는 게 아니라 20개 또는 21개 또는 22개 또는 23개 아무튼 20개 이상으로 남을 거예요. 정확하게 20개가 남을 수도 있을 거고 21개가 남을 상황도 있고 22개가 남을 상황도 있을 거랍니다. 그걸 최초로 주어진 떡 500개와 집어넣는 상자 개수 X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부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봤어? 여기 부등은 어떻게 잡혀야 될까? 작거나 같달까? 크거나 같달까? 한 상자에 45개씩 넣고도 20개 이상이 남을 거라고 그랬거든? 떡은 500개야. 떡은 500개. 500쪽이 커야 돼? 좌변 쪽이 커야 돼? 이거를 선생님이 백날 설명해봐서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면 이 문제는 나중에도 못 풀어.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어디가 더 많은지를 생각을 해봐. 어디가 더 많은지를. 떡은 정확하게 500개로 정해져 있어 지금. 자, 여기 좀 봐봐. 여기 상자 이게 떡 담을 상자 X개야. 여기에 45개씩 담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떡 개수는 45X개가 맞아. 그런데도 몇 개가 더 남을 거냐? 20개, 21개, 22개, 23개, 24개 20개 이상이 더 남을 거라고. 그런데 어쨌든 20개가 남고 21개가 남고 22개가 남고 24개가 남고 여기 전체 떡의 개수가 500개인 건 변함이 없어. 맞아? 그럼 저기 적혀있는 식을 보고 여기 남아있는 떡의 개수가 최소가 지금 20개거든. 그럼 일단 한 상자에 45개씩 넣어준 떡의 개수에다가 20개를 더했을 때 그 더한 개수는 500보다 어때야 돼? 참 그렇지. 아까 민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줘. 이거 최소 20개가 남는데 그 말은 만약에 20개가 남았다면 여기 상자에 넣은 떡의 개수가 480개라는 얘기고 만약에 21개가 남았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떡의 개수가 479개라는 얘기야. 22개가 남았다면 이 상자에 들어간 떡의 개수가 478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떡의 개수가 480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넘겨주면 480 되는 거 아니야? 20 뺄 거니까 들어가고 있는 떡의 개수가 얘를 이항해서 넘긴 48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는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부등식 하나 만들었어. 두 번째도 잘 이해해봐. 이번에는 한 상자에 60개씩 넣으면 이번엔 한 상자에 60개씩 넣겠대. 그럼 들어가야 되는 떡의 개수가 60x개가 되겠지? 잘 봐. 다시 표현해보자. 여기에 60개씩 넣을 거야. 전체 상자에다가. 그럼 60x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문제서 읽어보니까 그 모든 상자를 60개씩 채우기에는 찹쌀떡이 몇 개 이상 부족하다? 100개 이상 부족하대. 100개 이상 부족하대. 이렇게 채우기에는 100개 또는 101개 또는 100개, 하여튼 100개 이상으로 부족하대. 전체 떡의 개수 500개거든. 그럼 여기에서 일단 100개 부족하다며 100개 이상 부족하다면 100을 뺄게. 전체를 다 채우기에 부족하대. 100개 이상 부족하대. 그래서 일단 100을 뺐어. 떡의 개수는 500개고 여기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부동호 방향 생각해봐. 부동호 방향 생각해보세요. 부동호 방향은 왼쪽으로 열려 있어야 되나 오른쪽으로 열려?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어느 쪽이 맞을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1번이 맞지. 1번이 맞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 자, 생각해봐. 만약에 100개가 부족해. 100개가 부족해.
100개가 부족하면 전체 60개씩 넣은 거에서 100개만큼 뺐을 때 정확하게 500개가 나온 게 맞을 거야. 500개가 나온 게 맞겠죠. 그런데 100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만약에 101개가 부족해. 그럼 그렇게 계산한 게 50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계산한 게 이게 50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00개가 부족할 때는 얘가 600개가 되는 거고 101개가 부족할 때는 얘가 601개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102개가 부족했다면 이 상자에 60개씩 넣었을 때 들어가야 될 떡이 개수가 602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떡이 개수가 100개 이상이란 말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600보다는 큰 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생각해봐. 여기가 600일 때 100개 부족한 거야. 여기가 601일 때 101개가 부족한 거고 여기가 602개일 때 102개가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50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맞는 거겠죠. 이게 913번하고 915번하고 유형이 좀 다르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몇 개 이상 남는다 또는 몇 개 부족하다 이 말을 보고 저렇게 부등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겠지. 얼마든지. 얘들 봐. 자, 풀어볼까? 45x가 48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45로 미리 나눌까? 한번 약분해볼게. 5, 9, 45 5, 9, 45 5, 6, 30 9는 안 되는구나. 3, 3은 9 3, 3은 9 3이 6 3분의 3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60x가 60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60으로 나눠주면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x가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3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x가 뭐였어? 상자의 개수였잖아. 상자의 개수는 여전히 자연수가 되어야 될 거고 이거 계산해보면 10부터 10점 얼마 말하는 거 아닌가 얘? 10.6666 정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x는 자연수만을 정답을 했을 때는 10개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상자의 개수를 10개라고 말해주는 게 맞을 거예요.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렇게 잠깐 시간 주면서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부등식으로 옮겨내라고 했을 때 그걸 지금 잘 못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이 준 시간이 좀 촉박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천천히 시간 갖고 한번 생각해봐. 20개 이상 남는다고 했을 때 500이랑 비교해서 어떤 쪽으로 부등호방이 열려야 되는지 100개 이상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500개와 비교해서 부등호 방향을 어느 쪽으로 열어주는 게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결과만 올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결국엔 되게 쉬운 연립부등식이 남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얻은 정답을 통해서 자연수만을 정답으로 뽑아내는 건 더 쉬운 얘기가 될 테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그럼 우리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 128페이지 질문. 히터 좀 끄자. 더워.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6번이요. 20. 926번? 네. 오케이. 926번 가볼게. 한 번만 더 잘 봐봐. 절대값 x-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이 녀석이 x 플러스 3보다 작다. 여기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상식, 그 상식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만들지 말자고. 이거 언제 했었느냐?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했었고, 그 다음 선생님이랑 복소수 공부하면서 한 번 더 했었어. 기억하세요.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을 때는 근호 벗기면서 나와야 되는 숫자가 a가 아니라 절대값 a. 루트 a라는 녀석의 전체 제곱이 있을 때는 이건 a가 양이건 음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게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상식이지. 그래서 얘들아, 요거 내보낼 때 얘가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서 얘 절대 x 플러스 1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어떻게 내보내야 돼? 절대값 붙여서 내보내야 돼. 이게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세팅이야. 여기서부터 문제 풀기가 시작되는 거지. 혹시 또 잊어버린 사람 있다면 저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 잊어버리지 마. 기본이니까.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양수와 음수일 때를 구분짓는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간다. 정답을 3번에 나눠서 찾을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 때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얘는 2일 때죠.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쪽엔 어떤 정답이 있을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거 끝나면 마이너스 1부터 2 전까지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 그게 끝나면 마지막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는 또 어떤 정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3번에 나눠서, 얘가 갖고 있는 정답을 3번에 나눠서 따로따로 찾을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찾은 정답을 마지막에 합치면 된다고 그랬지.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값 문제 풀이의 기본 중의 기본이야. 다른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몰라도 좋으니까 일단 절대값 기호 나오면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야. 기본이니까. 기본이 뭔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따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절대값 나오면 구간 나눠서, 범위 나눠서 각 범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정답들을, 다시 각 범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답들을 따로 찾은 뒤에 마지막에 나온 정답들을 한 번에 합치자는 그 의도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좀 이따 끝나면 어디 할 거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을 때 할 겁니다. 그거 끝나면 어디 할 거냐? 마지막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할 거예요.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제가 갖게 되는 정답들을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이 정답 중에 여기에는 어떤 답이, 여기는 어떤 답이, 여기는 어떤 답이 있는지를 각각 나눠서 찾는 게 최선이다. 그럼 시작할게. 대답해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 무슨 수? 음수. 얘 무슨 수? 음수지? 이 범위에서 둘 다 음수죠?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반대로 나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얘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머지는 그대로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어. 그리고 저걸 풀면 돼. 선생님 암사로 푼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넘기면 2x니까 3x. 3x에 1에다가 3이니까 마이너스 2. 3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구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올 것 같아. 잠깐만. 선생님 한 번 더 정리해볼게. 3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네. 저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라고. 근데 이거 좀 봐봐. 답 좀 잘 봐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정답이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정답 왜 나왔는지 알아? 이거 약속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여기에 있는 정답 알아보겠다고 확인을 해서 나온 정답이 이거야. 이쪽에 어떤 정답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정답은 이쪽에 정답이 없고 이쪽에 나오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돼. 다시 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둘 다 음수거든. 그래서 둘 다 반대로 내보냈던 거야. 반대로 내보낸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답이 이렇게 나왔어. 정답 나온 것처럼 보이지? 정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는 없는 답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답은 형태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건에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말할게. 지금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정답일 거라고 예상해서 푼 거라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정답을 예상해서 풀어봤는데 확인해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쪽에 있대. 이쪽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마무리해 주는 게 맞아. 계속할게.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갖고 이번에 여기 있는 정답. 첫 번째 정답이 아쉽지만 없었어. 두 번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 얘는 여전히 음수니까 간다. 얘는 반대로. 근데 얘는 이제 양수가 될 거니까 그대로. 나머지 식도 그대로. 선생님 계산할게요. 이거 사라질 거고 x는 3 넘기면 0 되는. x는 0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구나. 0보다 크다가 정답이에요. 잘 봐. 지금 어디에 있는 정답 찾기로 했다고? 마이너스 1부터 2 전까지에 존재하는 정답을 요 사이에 정답이 있는 걸 찾기로 했거든. 근데 여기서 계산한 정답이 뭐가 나왔느냐? 0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그치? 이 범위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해봤더니 정답이 0보다 크대. 그럼 정답이 있는 거 맞잖아. 그럼 해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거 오케이. 왜? 내가 찾기로 했던 범위 안에 있는 답 맞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0보다 크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야. 약속이 이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정답으로 인정하되 처음에 약속했던 이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어디? 2보다 작은 데서 정답을 받아줘야겠지. 이렇게. 얘가 정답인 건 맞지만 이게 정답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이 정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범위를 약속했기 때문이야. 이 안에서만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큰 것 중에 얘를 만족하는, 0보다 큰 것 중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걸 받아주려면 0보다 큰 것만 할 게 아니라 2보다 작은 것도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겠지. 첫 번째 정답 드디어 나왔네. 아까 여기서는 정답이 안 나왔었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x가 2 이상일 때는 이거 둘 다 양수겠지? 둘 다 그대로. 그리고 x 플러스 3도 그대로 적어주고 계산 선생님이 할게. 2x에 x 넣으면 x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4.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가 정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x는 4보다 작다. 맞네요. 봐. 이번엔 어디를 약속했어?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어떤 정답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쪽에 어떤 정답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정답이 뭐가 나느냐? 4보다 작다가 나오고 있어. 그럼 내가 찾기로 한 범위 안에 정답 나오고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해는 4보다 작다 적어주는 건 맞는데 약속이 뭐였어? 4보다 작은 전체가 정답이 될 게 아니라 정답을 찾기로 했던 그 범위 있지? 여기에서만 정답을 찾기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4보다 작다라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이 이상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는 지켜줘야죠. 그래서 얘가 해가 되겠다. 그럼 마지막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해가 되는 거니까 이게 해가 되는 거지? 합치면 되죠? 0 다음부터 2 전까지인 줄 알았는데 2 전에서 멈추는 줄 알았는데 2부터 시작하는 답이 또 있네? 그럼 연결하면 되겠네? 그럼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에서 멈출 줄 알았더니 다시 2에서 출발한 답이 있고 최종 어디서 멈추면 되느냐? 4 전에서. 그래서 정답은 0보다 크고 계속 연결돼서 끝나는 지점 4보다 작다에서 멈춰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다. 그래서 926번의 이 부등식의 해는 0과 4 사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놔. 이게 절대값 문제를 푸는 정말 기본이야, 기본. 무조건 이 방법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다른 좋은 풀이, 다른 쉬운 풀이 몰라도 좋으니까 절대값 기호 나오면 반드시 그 기호 안을 0 이상과 0 미만으로 나눠서 나누라는 게 뭐야? 구간을 잡으란 얘기야. 양수가 될 수 있는 구간과 음수가 될 수 있는 구간을 나눠서 양수가 되는 구간일 때는 절대값 안을 그대로, 음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을 반대로 내보내는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각 구간별로 존재하는 정답을 찾아본 다음 그렇게 구간별로 나온 정답들을 마지막에 한 번에 합쳐서 말하면 되는 게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 또는 함수 문제의 기본 풀이가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풀이를 적용한다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선생님이 장담할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을 피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긴 해. 근데 말했지? 그런 건 차라리 몰라도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범위를 이용해서 구간을 나눠서 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게 세상 뭐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 필기하시고. 자,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라 이거 뭐 또 질문할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 안 갖고 925번도 하겠습니다. 92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다만 기억해, 풀이는 얘랑 전혀 다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똑같은 풀이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뿐이지 뭔가 문제가 다른 문제니까 다른 풀이? 아니야. 똑같은 풀이 할 겁니다.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거랑. 그럴 때 수업 듣는 누군가는 확실하게 자기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몇 번을 풀어줘도 발전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되지 않도록 하자고. 시간만 있다면 선생님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풀어줄 수 있어. 그럼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이 절대값 문제 풀이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 풀 수 있는 방법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 고수 될걸? 고수? 근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100문제, 200문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최단시간 내에 풀을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을 터득을 해야지. 자, 이거 한 문제만 더 시작. 925번 보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이거 풀까요? 칠판 보자. 한 문제만 더. 저것도 왼쪽 절대값 봐. x-1 절대값 붙어있지? 저게 양수하고 음수가 되려면 x가 1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하면 돼. 오른쪽에 3에 붙어있는 절대값 x 플러스 1 있지? 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그 말은 얘네들이 양수와 음수가 되는 순간이 각각 따로따로 진행된다는 거.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정답을 기준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에 있는 정답 누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 x가 이제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누구? 1보다는 작을 때. 두 번째는 어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일 사이 여기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지 좀 이따 두 번째 풀이할 거야.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지막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이쪽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지를 세 번에 나눠서 찾아볼 거라고.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가볼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무슨 수?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둘 다 무슨 수니? 음수죠? 그럼 둘 다 반대로 나가겠지? 반대로 내보낸다. 반대로 내보내. 이것도 반대로 내보낸다. 반대로 내보낸다. 3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지금 반대로 내보냈어. 음수라서. 그런데 앞에 3이 곱해져 있잖아. 세배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8보다 작다. 잘 봐. 선생님 계산할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넘겨주면 플러스 2니까 10. 마이너스 4x가 10보다 작다.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10보다 크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의 계산. 4x가 마이너스 5. 맞네? 저거 맞아. 지금 봐봐. 정답 뭐 나왔어? 정답 뭐 나왔다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5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왼쪽이잖아. 이쯤에 마이너스 2분의 5 있는 거 아니야? 정답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어.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 지금. 그런데 이 정답 찾기 위해서 약속했던 게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쪽? 작은 쪽. 얘들아, 정답이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약속했던 건 요 노란 쪽에서 정답을 찾기로 약속했던 거거든. 노란 부분에서만 정답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 건 알겠는데 그걸 그대로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수를 정답으로 인정할 게 아니라 내가 찾기로 했던 범위에서만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야. 이게 첫 번째 정답. 좀 봐. 어제부터 지금 몇 번째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최소한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끝났어. 다시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뭔데? 이 문제가 갖게 될 정답을 세 번에 나눠서 찾겠다고 지금 약속한 거야. 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노란색 범위에선 어떤 정답이 있는지를. 그 찾은 게 이거야. 얘야 얘. 근데 얘를 그대로 하지 말고 노란색 범위에서만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이 전체를 정답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하려다가 약속했던 범위에서 닫아주라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5와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끝내주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는 누가 양수지? 얘 무슨 수니? 아직까지도 1보다 작은 수라면 얘는 음수겠지? 그래서 반대로 나가겠죠? 첫 번째 건.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아질 거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 0 이상일 거라서 그대로 나온 거에 대한 세배.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2x가 4 넘기면 4. 2x가 4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다구나. 2보다 작다가 나왔어. 맞습니까? 정답 어디라고? 2보다 작다. 얘들아, 2보다 작다가 정답으로 나왔어. 정답이 어디 나왔어? 2보다 작은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2보다 작은 게 정답으로 나왔어. 그럼 이게 다 정답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그랬지. 정답 중에 내가 정답을 찾기로 했던 범위만 정답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2보다 작은 것 중에 내가 찾기로 했던 범위가 여기였다면 정답은 누구로 말해야 되는 거야? 해는 누구로 말해야 되지? 여기 전체를 정답으로 말하면 되겠지. 봐봐. 아까는 이 전체를 왜 정답으로 못했어? 정답이 이거보다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아니었던 거야. 이쪽이 정답이었던 거라고. 내가 찾기로 했던 범위 중에 나온 정답과 같이 갖고 있는 부분만 정답이 됐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정답은 2보다 작다가 나와. 내가 찾은 정답과 내가 찾기로 했던 정답의 범위가 일치하는. 그럼 이 전체랑 여기랑 일치하는 게 당연히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종 정답은 처음에 약속했던 마이너스 1부터 1 전까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내가 찾은 정답 안에 약속한 범위가 다 들어가 있잖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맞아, 얘들아? 정답 두 번째 거까지 나왔어. 다시 정리할게. 첫 번째, 이 노란색에서는 어떤 정답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요만큼이 정답. 두 번째, 빨간 부분에서는 어떤 정답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정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손 봐, 손 봐. 이 빨간 범위에서 계산한 정답이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나오는데 여기가 다 정답이래. 이게 다 정답으로 나온대. 근데 이 전체가 정답이 아니라 약속했던 범위만 정답이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약속한 범위 전체가 정답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정답으로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다시, 여기는 왜 정답을 전체를 못해? 정답이 전체 중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한 것만 정답이 되는 반면 얘는 이 전체 범위가 나온 정답에 포함되어 있는 답이더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전체가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거겠지. 마지막 세 번째. x가 1 이상이면 전부 다 그대로 나와야겠죠? 간다. x-도 그대로, x 플러스 1도 그대로. 그럼 4x 2 넘기면 6. 4x가 6보다 작다. 그럼 x는 4분의 6보다 작다가 정답이겠네. 간다. 그럼 정답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정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2분의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나오더래. 2분의 3이면 1.5니까 한 이쯤 있겠죠?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 그런데 얘가 정답이면 뭐해? 내가 찾기로 약속했던 게 파란 부분 아니었어? 파란 쪽에 있는 정답만 찾기로 약속했던 거니까 최종 정답은 2분의 3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만 정답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각 파트별로 1번 파트에선 요만큼이 정답, 2번 파트는 전체가 정답, 3번 파트는 요만큼만 정답. 그럼 1번 파트와 2번 파트와 3번 파트에서 나온 정답들을 마지막에 합치면 된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누구? 마이너스 2분의 5 다음부터 시작해서 잘 봐. 마이너스 1 전에서 멈추는 줄 알았더니 바로 이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정답이 연결이 돼. 1 전에서 멈추는 줄 알았더니 1부터 시작하는 답이 또 연결이 돼. 그래서 어디서 끝나느냐? 2분의 3 전에서 끝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이게 925번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 이거 마이너스 2.5잖아? 이거는 1.5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인가? 범위는 제가 정답인데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밖에 없겠네. 그걸 다 더한 거, 저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네요. 1번이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요거까지 필기해 놓고, 그러니까 얘들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온 정답하고 약속한 범위의 공통 부분, 나온 정답과 약속한 범위의 공통 부분, 계산해서 얻은 정답과 그걸 약속했던 범위 있잖아. 그 둘의 공통 부분을 정답으로 말해달라는 거야.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 이거였던 거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이 이거였던 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은 이거였던 거고. 그렇게 각 범위에서 나온, 각 구간별로 나온 정답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구간을 종합해서 만든 정답들을 합친 것에 대한 풀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고등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등식 하나 배울 건데 그 이름이 바로 2차 부등식이에요. 다음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타임 때는 2차 부등식에 대한 개념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문제 좀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 일단 개념부터 먼저 하고 문제 풀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들어올게요. 이사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건 1차 부등식이었지. 그리고 1차 부등식이 두 개 연립되어 있는 연립 부등식도 공부해봤고 순서는 항상 똑같아. 방정식도 1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중학교 3학년쯤 올라가서 2차 방정식 배웠었나? 부등식도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한 공부는 다 끝났으니까 2차 부등식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가보자. 칠판 보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칠판만 봐. 그냥 교재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할 거니까 우리는 이걸 2차 식이라고 부르죠.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 2차항 계수 A는 절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붙었을 때 이건 누가 뭐라 해도 2차식이 맞아. 맞지 얘들아? 근데 이걸 가지고서 2차식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부등식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2차 부등식의 모양은 저 4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간혹가다 이런 걸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보고 있는 모양은 쟤랑 좀 다른데요? 다르지 않죠. 3x 플러스 7을 이해한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긴 모양일 테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좌변, 우변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변에 있는 전체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한, 이항에서 정리한 모양을 비교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2차 부등식은 저기 적혀있는 4개의 부등식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지 얘들아? 그렇겠지? 저걸 이제 푸는 방법을 공부할 건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이거 하고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방정식의 해 누가 누구죠? 인수분해 암산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내봤는데 마이너스 3 또는 1이 해가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여기에 있는 2차 함수한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었더라? 비교해봐. 그렇지. 식은 똑같은데 이 y 자리에 0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함수에서 y에다가 0을 넣는다는 건 여러분들 x절편을 찾는 과정. 그러니까 x절편. 풀어 말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절표가 마이너스 3과 1이 나온다고 이해하고 얘가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2차 함수 파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내용. 다시
이 녀석의 x축과의 교점의 x절표, 그러니까 x절편은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만들어낸 방정식의 해와 일치한다. 방정식의 해와 일치한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볼까? 이렇게 생긴 2차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를 풀 건데 2차 부등식은 무조건 뭘 가지고 풀 거냐?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이 2차식을 2차 함수로 놓고 풀 거예요. 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나는 얘를 y라고 놓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 준비를 할 거야.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학년에서도 2차 부등식 문제를 풀게 되는 순간이 올 거잖아? 그럼 무조건 나는 여러분들에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어주면 돼. 물론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그렇게 풀고 있고 졸업한 선배들도 그렇게 풀고 있어. 2차 부등식은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럼 여기 좀 봐봐. 저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걸 2차 함수로 놓는다고 그랬었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0보다 어떤 걸 찾는 거지? 큰 걸 찾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얘랑 같은 게 뭐야? 얘랑 같은 게 누구니? y야. 다시 문제는 여기에 어떤 x를 넣어야 어떤 x를 넣어야 얘를 계산한 결과가 0보다 커지느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이가 기본적으로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1차 부등식과는 다르게 1차 부등식은 정말 쉽잖아. 얼마나 쉬워 이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 계산이 금방 돼. 1차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2차 부등식은 x에 누구를 넣고 계산해야 0보다 커지는지를 이렇게 1차 부등식처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 다시 들어봐. 도대체 어떤 x를 넣고 계산을 해야 0보다 커지는지를 찾을 건데 나는 얘를 y라고 놓을 거라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y가 0보다 큰 걸 찾는 거랑 같은 거야. 맞아? 함수가 뭔데? 함수가 뭐야? 이걸 계산한 결과가 y랑 같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게 2차 함수 아니냐고.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크길 바란다면 얘를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 함수의 y 값이 0보다 큰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대답할 수 있으려나? 여러분들 함수의 그래프에서 y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뭘 보고 0보다 큰 걸 확인할 수 있지? 함수의 그래프에서 y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그래프가 어디에 있을 때? x축 위. x축. 맞아.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0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럼 봐. 이게 벌써부터 느낌 있는 친구들은 벌써 느낌이 와야 되거든. 아, 여기다가 어떤 x를 넣어야 0보다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그 그래프의 y 값이 0보다 큰 쪽만 읽어주면 되는 거구나. 왜? 얘하고 얘는 같은 답을 가진 녀석일 테니까. 그게 함수니까. 그래서 y 값이 0보다 큰 걸 찾아주면 된다. y 값이 0보다 큰 걸 찾아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y를 이용하긴 할 거지만 문제 자체는 x에 대한 부등식이거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얘들아, x에 대한 부등식은 정답을 누구의 범위로 찾아야 되는 게 맞아? x의 범위 찾는 거잖아. x의 범위 찾는 거야.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가 0보다 큰 걸 찾고 싶을 때는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 y 값이 0보다 큰 걸 먼저 찾아라. 그런데 지금 준수가 말한 것처럼
이게 정답이야. 근데 정답을 뭐로 말해야 되느냐? x의 범위로 말해야 되거든. 문제가 x에 대한 부등식이 x의 범위로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어울리는 x의 범위로 정답을 대신하면 완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생님이 구체적인 문자 말고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1차 부등식과는 다르게 1차 부등식은 1차함 좌변 남기고 상수함 우변 넘긴 다음에 1차 계수로 양변 나눠서 정답을 말해주면 순식간에 x의 범위가 나오거든. 근데 저 문제는 보면 x에 누구를 넣어야 계수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거지? x에 1 넣어야 되나? 2 넣어야 되나? 1.5 넣어야 되나? 루트 5 넣어야 되나? x에 100 넣고 하면 되나? 고민에 빠진다는 거지. 이런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과는 다르게 정답을 x의 범위를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y 능으로 놓고 이걸 먼저 그려볼게. 여기 x축이야. 이거 몇 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계수 1이니까 양수네 어디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지만 요걸 0이라고 생각하면 방정식의 해가 이 함수의 x절편이라고 했지? 요거 인수분해 좀 해볼까? 인수분해면 인수분해가 x-5하고 x 플러스. 그럼 절편은 누가 누구? 5하고 마이너스 1이 절편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 최초의 질문은 얘가 0보다 어떤 거? 작은 거. 그런데 얘들아, 얘랑 같은 게 누구지? y야. 그러면 y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돼.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 게 어디냐? x축의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여기야, 여기.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이 여기입니다. 다시 이 2차식이 0보다 작은 걸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 정말 없거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얘를 계산한 값이 y 값이랑 같다고 놓고 만들어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알겠는 거지.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얘랑 같은 y가 0보다 작은 걸 찾는 건데, y가 0보다 작다는 건 어디냐? 내가 그린 그래프의 x축의 아래쪽, 여기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야. 그런데 마무리. 항상 부등식이라는 건 이게 문제가 처음에 말했던 부등식 아니야? x에 대한 부등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x의 범위로 말하는 거라고. x의 범위로. 그럼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x의 범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쪽이라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내가 찾는 게 x축의 위쪽이냐, 아니면 x축 또는 위쪽이냐, 아니면 x축의 아래쪽이냐, 아니면 x축 또는 아래쪽이냐, 그걸 먼저 찾아서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 체크된 부분을 반드시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식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들아, 이번엔 2차, 이거 등호까지 한번 넣어볼까?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것도 봐봐. 1차 부등식과는 다르게 계속 생각해. x에 도대체 누구를 넣고 계산해 0보다 커지는 거지? 아니면 0도 되던 식에 0 되는 걸 찾아볼까? 근데 그 x라는 답, 그걸 맞출까 답이 되게 많을 거고, 그 많은 답들을 한 번에 추려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1차 부등식처럼 쉽지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얘를 먼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 인수분해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1이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인 아래로 그룹한 포물선으로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어디야? 0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잖아. 근데 얘랑 같은 게 y거든. 그러니까 먼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y가 0보다 큰 게 어디라고? x축의 위쪽. y가 0인 건 어디야? x축과 만나는 점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요 두 점 포함해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답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정답이야.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 다시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y가 0보다 크다는 말과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려진 그래프에서 x축의 위쪽만 찾으면 돼. 근데 지금은 여기 등호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도 정답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인데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답지에다가 어떻게 적을 거냐? 어떻게 적을 거냐? 누구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정답을 누구의 범위로 대답하는 게 맞아? x.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답을 이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x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마이너스 5보다 어떤 쪽? 작거나 같은 쪽. 그리고 이 부분은 x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그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0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를 내가 그려낸 그래프의 y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생각을 하자. 0보다 크다는 건 그려진 그래프의 x축의 위쪽, 0보다 작다는 건 내가 그려낸 그래프의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체크된 부분을 말을 할 때 x의 범위로 대답을 하면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끝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니 얘들아? 2차 부등식 고등수학에서 찾아낸 비율을 말한다면 사실 요것만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2차 함수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2차 부등식 또한 그러니까 2차 형태로 만들어진 방정식, 부등식, 함수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뭐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다른 종류의 함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방정식, 부등식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수학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본 내용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선생님 여기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모든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게. 잘 보세요. 교재도 있겠지만 갑시다. 첫 번째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게 될 문제가 이 중에 하나라고 했지? 어쨌든 그래프 그려서 풀 거야. 그래프 그려서 선생님 대신 약속할게. 여기 2차 계수를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생님 2차 분식에 2차 계수가 음수인 부등식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거 풀라고 하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내가 말했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나는 이차함계수가 음수인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선생님은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풀 거야.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부등호방향 이쪽으로 뒤집어서 난 차라리 이걸 풀고 말고 어차피 같은 문제식일 테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차함계수가 음수인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수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좋고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해도 좋아. 그럼 이차함계수가 음수인 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잘 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는 이차함계수가 양수로 그려질 겁니다. 맞니? 그럼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부르게 될 건데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2차 함수 때도 공부했잖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잘 봐.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려져. 이건 x절편이 몇 개인 걸 말하는 거지? 두 개. x절편이 두 개라는 건 방정식의 답이 몇 개라는 뜻? 두 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판별식 있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그래프가 쟤만 그려지느냐? 아니야. 이 녀석의 판별식이 만약에 0이 나온다면 이거 무슨 근? 중근. 중근이라는 건 x가 몇 개처럼 보여? 그럼 절편도 몇 개가 나올까? 절편도 한 개만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정말이야.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가 나올 때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 방정식에서는 무슨 근을 갖는다는 조건이야? 허근을 갖는다는 조건이야. 허근이라는 건 2차 함수의 x절편이 있다 없다? x절편이 없다는 뜻.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도 종류가 세 가지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얘를 구성하고 있는 A, B, C의 상태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별식의 결과가 양수면 절편이 두 개 나오겠지만 판별식의 결과가 0이면 절편이 하나만, 그러니까 x축과 접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x절편이 없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일 때의 모습과 한 개일 때의 모습과 절편이 없을 때의 모습 세 가지로 구분돼. 그럼 선생님 이것도 절편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생각이 좀 짧은 학생들의 대답이지. 이건 절편이 없는 게 아니지. 그래프가 어차피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잖아. 그럼 결국엔 절편이 두 개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는 사실 그 그래프가 확정이 되면 저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서 다시 절편의 개수를 기준으로 두 개일 때는 얘처럼 한 개일 때는 얘처럼 0개일 때는 얘처럼 그려지게 된다. 됐니? 선생님이 원하는 거 따라볼까? 2차 부등식 풀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2차 부등식 풀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그래프부터 그려라. 다시 2차 부등식 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그래프부터 그려라. 됐니? 그래프부터 그려라. 그리고 그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절편이 있다면 x절편을 찾아놔라. x절편이 있다면 찾아놔라. x절편이 없다면 어차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찾지 않으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기억해줄래? 포물선을 그릴 때는 얘들아 중학교 3학년 때는 포물선 그릴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계산했던 게 뭐였냐면 꼭지점이었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를 표준형으로 찾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포물선을 그리던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렸다면 2차 부등식을 그릴 때 필요한 포물선은 그래프는 꼭지점이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차피 그래프는 x축의 위쪽을 찾을 거냐 x축의 아래쪽을 찾을 거냐가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x축 위로 올라가고 어느 순간부터 x축 아래로 떨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릴 때 메인 역할을 하는 건 이제부터는 꼭지점이 아니라 바로 함수의 x축과 만나는 x절편,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합니다. 됐니? 그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씩 답 말해볼까? 답 말하는 건 똑같아. 먼저 얘들아, 내가 이걸 풀고 싶어. 칠판 봐. 칠판 보세요. 고개 들고 나 이거 풀고 싶어.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처럼 그려지네.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얘를 y라고 놓고 그렸더니 얘처럼 그려져.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y도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야. y가 0보다 작은 건 x축이 어느 쪽? 얘들아, 이거의 정답은 0이겠지. 0보다 작은 쪽.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얘랑 같은 y가 0보다 작은 거. y가 0보다 작은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의 아래쪽을 읽어달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흐릿하게 빗금친 데가 정답이죠. 그 정답을 누구의 범위로 말하기? x의 범위. 그럼 요 빗금친 부분의 범위를 x로 말할 땐 x는 누구보다?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x의 범위로 대답해주면 돼.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찾는 게 0보다 작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것도 찾으래.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보다 작은 것도 되지만 뭐가 되는 것도 돼? 0이랑 같은 거는 요 점도 정답이 돼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 맞아? 맞니? 네. 그래서 정답 뭐라고 말할까? 알파보다 크다가 아니라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0이 되는 것도 정답이라면 0이 뭔데?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잖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0보다 큰 거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0보다 작은 거고 x축이랑 만나는 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는 것까지 허락을 할 수 있다면 알파랑 베타까지 정답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였겠지. 맞아? 칠판 봐. 세 번째, 0보다 어떤 거 찾으래? 큰 거. 그럼 정답이 어디냐? 여기겠지.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위쪽이야. 근데 이 위쪽을 누구의 범위로 대답하라고? 더 지저분할 필요가 없어. 손으로 할게. 이 부분은 x값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보다 어떤 쪽이야? 작은 쪽이야. 여기는 베타를 기준으로 베타보다 어떤 쪽이니? 큰 x로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걸 위아래로 생각하지 말고 x의 범위를 대답할 때는 좌우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은 좌우로 따졌을 때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은 쪽도 정답이고 베타보다 큰 쪽도 정답. 둘 다 정답이야. 둘 다 정답일 때 공통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부분 다 정답으로 인정하고 싶다면 수학에서 항상 여기다 껴넣는 말 뭐죠? 또는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5월을 집어넣던가. 알파보다 작은 쪽도 정답이고 베타보다 큰 쪽도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 0보다 큰 쪽도 되지만 뭐가 되는 것도 된대? 0과 같은 거.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부분도 정답으로 할 거래. 그럼 얘랑 똑같이 정답을 하되 여기에 뭘 붙이면 되겠어? 뭘 붙여주면 될까? 등호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는 0보다 작은 걸 묻던, 작거나 같은 걸 묻던, 큰 걸 묻던, 크거나 같은 걸 묻던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정답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는 거야.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앞으로 나머지 8개 답도 있는데 다 똑같이 말하면 돼. 그럼 이번에 간다. 내가 이번에 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겠네.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 뭘 그렸어?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만약에 그려질 그래프가 이번에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판별식이 0이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없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면 간다. 0보다 어떤 걸 찾는 거지? 0보다 작은 건 x축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x축의 아래쪽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돼. 0보다 작은 게 없거든. x에 누굴 넣어도 답이 0보다 작게 안 나오거든. 기본적으로 얘는 0 또는 0보다 큰 것만 나오는 그래프로. 얘는 0보다 작은 게 있었지. x축의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답이 있었지만 얘는 0보다 작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럼 해가 없다고 말하면 돼. 두 번째,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어. 0보다 작은 거 있다고 없다고?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얘는 뭐가 되는 것도 정답을 인정할 수 있다고? 0이랑 같은 건. 0이 되는 건 있어 없어? 0이 되는 건 다시 말할게. 0보다 큰 건 x축의 위쪽에 있는 그래프. 0보다 작은 건 x축의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0이 되는 건 x축과 만나는 그래프. x축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몇 개 있어? 그게 x값이 누구지? 부등식 무조건 x의 답으로 말하는 거잖아. x가 누구일 때? 알파일 때. 이게 정답이야. 맞잖아.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 되는 건 있잖아. x에 누구 넣었을 때? 알파 넣었을 때 x에 알파 넣었을 때 정확하게 0 나오는 거 맞잖아. y값이. 그래서 요걸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개는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이럴 때 원래 분명히 나는 부등식을 풀고 있거든. 근데 답을 꺼내서 좀 봐봐. 이거는 충분히 답도 되지. 부등식인데 답도 범위로 나온다면. 그런데 2차 부등식 중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는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마치 답은 방정식을 푼 것과 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래프를 더 열심히 그려야 된다는 거. 세 번째,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야? 그럼 0보다 큰 거 여기 찾는 거야. y축의 위쪽. 이거 다 0보다 크네. 몇 개 빼고? 한 개 빼고. 한 개 빼고 0보다 커. 누구 빼고? 알파 빼고. 맞아. 알파 빼고 있잖아. 나머지 모든 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0보다 큰 게 맞거든. y값이. 그래서 이걸 정답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 0보다 큰 거 찾는 거지. x가 알파인 것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알파 빼고 다란 뜻이야, 답이. 천천히 봐. 0보다 큰 거 찾으려면 0보다 큰 게 뭔데? x축의 위쪽에서 그려주기는 부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딱 하나. x가 알파일 때 생각 만들어진 요 점 빼고는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게 맞아. 전부 다 x축의 위쪽에 있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정답을 말할 때 다 정답인데 x의 알파인 것만 빼자. 알파인 것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는 뜻인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니? 큰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되는데 얘들아, 그러면 아까는 0보다 큰 것만 찾는 거였는데 지금은 0이 되는 것도 정답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정답이 누가 되는 거지? 전부 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x에 뭘 넣던지 간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0이 되는 것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을 모든 실수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엔 이런 그래프,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가 허근을 가는 조건이라서 얘처럼 그려진다면 첫 번째,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야?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두 번째,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0이 되는 건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얘도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지. 세 번째, 0보다 큰 거 찾으래. 그래프 전부 다 0보다 큰 거 맞니? 이거 전부 다 0보다 큰 것만 가는 값인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모든 실수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지. 마지막 네 번째, 뭐 찾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큰 것도 되고 0이랑 같은 것도 되는데 근데 이미 0보다 다 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정답 뭐라 적을까? 모든 실수라고 적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답을 말할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12가지처럼 보이겠지만 이 12가지의 모양을 어느 하나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푼다? 2차 부등식 보이면 먼저 그 2차식을 이용해서 만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 0과 같은 쪽을 구분해서 읽어보고
내가 정답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답을 마지막 X의 범위로 대답을 한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12가지 형태의 정답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2차 부등식의 기본 내용인데, 이 2차 부등식 파트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있는, 칠판 적혀있는 내용만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2차 부등식에 정말 장담컨대 7, 80%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정말 7, 80%는 이 단원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웬만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일단 개념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133페이지) 봐봐. 얘들아, 133페이지에서 세 문제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세 문제 체크해봐. 969 그 다음 972 그리고 974. 요거 세 문제 한번 마무리해볼래? 69번, 72번, 74번. 일단 먼저 그래프부터 그리자. 근데 그래프 그릴 때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나는 X절편에 있다.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을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을 구분할 때 필요한 X는 꼭지점이 아니라 함수의 X절편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중점을 둬야 되는 건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래프가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래프가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 문제가 원하는 부분에 맞는 범위를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주자는 얘기인 거죠. 자, 가볼게. 이거 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얘들아, 뭐부터 하라고? 그래프 그려. 이거 어디로 불러드릴까? 인수분해 어려워? 쉬워? 쉬워. 쉽다면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X절편 2개 좀 불러줄래?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누구랑 X 마이너스 누구로 되지? X-2하고 X-3이니까 2하고 3으로 되죠. 이렇게 그러죠. 그럼 봐.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야? 작은 거. 0보다 작은 게 X축이 어느 쪽이라고? 아래쪽. 여기.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 정답을 누구의 범위로 대답하라고? X의 범위. 그럼 뭐라 말하면 돼? 2와 3 사이라고 말해줘. 내가 찾는 정답이
이 비금층 부분이 x를 기준으로 대답하면 이 사이 말하는 거 아니야? 2와 3 사이가 정답이라는 게 대신 보라. 이렇게 풀어주면 돼. 두 번째, 이거 선생님이 개인 취향 간다. 나 이거 꼬라지 보기 싫어.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나는 이걸 넘길 거야.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부등식이에요. 근데 난 이게 더 편하거든.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어디로 볼로? 인수분해면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x-1의 제곱.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제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 찾는 건데? 작거나. 그럼 먼저 첫 번째.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그래프에 0보다 작은 거 있니 없니? 없어요. x축이 아래쪽 없잖아. 없어. 근데 0이 되는 건 있어 없어? 있어요. 0이 0이 되는 건 이거 딱 하나 있네. 딱 하나. 그래서 이 부등식의 정답은 누구게? x는 1이라고 대답해주면 돼.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준 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방정식처럼 나와.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정말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 0보다 작은 건 아예 없고 0이 되는 것만 딸랑 하나 갖고 있는 건데 그 x값이 누구? 1밖에 없는 거. 세 번째, 선생님 이것도 이해할게. 이거 같은 부등식이야.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칠 봐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아까와는 다르게.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판별식 그려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이건가? 네. 그럼 판별식 무슨 수 나오니? 판별식 음수라는 건 무슨 근? 허근이니까 왜 인수분해가 안 될 줄 알아? 이 그래프는 애초부터 x축이랑 만난 점이 없기 때문이었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됐던 거야. 이해돼? 됐니 얘들아? 그럼 이제 풀 거야.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를 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절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절편이 금방금방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판별식 빨리 돌려봐. 왜 인수분해가 안 되는지.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허근 때문이 아니라 무리수 형태로 답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판별식 돌려보면 알겠지. 어쨌든 지금은 허근 조건이었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축 위에 혼자 떠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 그래프 보면서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지?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0이 되는 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정답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니 얘들아? 자 이거 내일이래 목요일에 이어서 그대로 할 테니까 아까 저거 칠판 적혀있던 개념 교재도 똑같이 있어. 부등식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프린트 과제 있었지? 아까도 뭐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시작 안 했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시작해. 시작 안 하면 나중에 또 백지로 내면 선생님이 또 얼마나 실망이 크겠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완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설날 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 그리고 조금 나오면 그거 설날 때 좀 마무리 하던가. 그림 수업 잘 받고 선생님하고는 목요일날 1시에 만납시다.